자, 33번부터 잠깐 언급할게요. 자, a분의 b가 0부터 1 사이다. 뭐에 관한 문제냐면 두 개를 뭐 한 거야? 나눴죠. 나눴는데 1이 나왔어요. 0이 나왔어요. 0이 나온 건 부호에 대한 생각이야. 1이 나온 거는 1이 나온 건 뭐에 대한 생각이야? 1이 나온 것은 크기 대소관계입니다. 됐습니까?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 나온 거야. 쭉 읽어봤더니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나눠서 양수가 됐다는 것은 A가 B가 양수 이렇게 표현할게요. 보기 편하게. 음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러면 양수에 대해서는 1보다 작다는 말은 누가 더 크다는 소리야? B가 더 크다는 소리야? 1보다 작으니까 분모가 더 크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양수일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3분의 2. 근데 음수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가 있겠죠. 누가 더 작습니까? A가 더 작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런 문제가 너희들이 풀다 보면 어떨 땐 맞고 어떤 틀려 모르는 겁니다.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린 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질문이야 너희들한테. 연산 같은 게 질문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사실 하에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 말이니까 얘는 틀렸어. 얘는 둘 다 나눴으니까 부호 바뀌었으니까 위아래가 바뀌었으니까 대소관계가 바뀌게 되죠. 대소관계 바뀌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자 아무 말이 없어. 근데 이 말은 틀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얘 때문에 틀릴 수 있어. 얘가 0이 빠지면 이 말은 틀립니다. 맞나요? 조심해야지.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가 안 돼 있어. 현재 문제는 양수 부호가 같다는 말이 있고, 얘 부호가 같으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역수를 뒤집게 되면 1을 기준으로 더 커지겠죠. 달라지겠죠. 그래서 B분의 A가 더 크다는 말이 맞는 말이고, 얘는 부호 같은데 누가 더 커? 정확하게 따지면 이 말을 한꺼번에 따지면 절대값 누가?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더 절대값 A가 크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 A가 크니까 양수 A가 더 절대값이 커 맞는 말이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34번 식을 보는 순간 나는 뭐가 떠올라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보여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3C 빼기 3A 빼기 3B가 돼. A, B, C를 다 날려버리면 마이너스 3C 3A 3B가 되고 날리더니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네요. C, A, B 요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어떻게 이해됩니까? 다음 36번은 실수 XYZ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거니까 X의 범위를 구하라니까 이 식을 다 뭘로 바꿔? X로 바꿔. 근데 X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네. XY고 YG가 있으니까 다 뭘로 바꿔? Y로 바꾸겠네요. 그래서 Y의 범위가 나오겠지. Y의 범위가 나오면 X의 범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X는 마이너스 5Y 플러스 4니까 Y의 범위 나오면 X의 범위 구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연산 문제 같아요. 뭐 내용도 없습니다. 알겠죠? 다음 37번은 부등식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부등식은 누가 문제를 쉽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야 문제 누가 빨리 푸냐 요살이야. 너희들이 다 풀 수는 있거든. 누가 빨리 푸냐 이러는 건데 그래 절대값을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정의입니다. 정의적인 생각. 절대값이 갖고 있는 뜻적인 생각이야. 근데 식이 복잡하면 못 풀어. 못 풀면 어떻게 돼? 그래프를 그려야 돼. 됐어요? 그래프 못 그리는 것이 있습니다. 못 그린 것은 뭐야?
분리를 시켜야 돼. 분리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알겠나요? 그럼 부등식의 간단한 문제는 다 정의로 다 풀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부등식을 잘 모르겠다 하면 등호를 쓰면 돼요. 문제 풀 때 나는 부등식을 못 풀겠다. 그러면 등호를 해가지고 풀 수 있느냐? 등호로 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은 부등호로 해서 풀 수도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얘가 등호면 뭐가 됩니까? 이거 등호는 뭐 어떻게 해? 이거 등호 얼마냐? 안 보여? 어? 이거 등호로 풀면 뭐야? 못 풀어 이거를? 뭐야? 상식적으로 3이지. 등식을 쉽게 풀었다는 소리는 부등식도 쉽게 풀었다는 소리야. 얘가 등호란 소리는 x가 3이란 소리잖아. 됐니? x가 3이면 같은 거야. x가 3이 아니면 다른 겁니다. 그럼 3을 기준으로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야. 크다 작다가 있는 거야. 답은 둘 중에 하나야. 3보다 작다 아니면 3보다 크다야. 바로 해석해 볼게요. 이제 모르면 너희들이 부등식이 모르면 등호로 해서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돼. 등호로 풀어가지고 답 나왔잖아. 그렇지? 부등호 방향에 대한 생각을 모르겠다. 끝까만 물어본다. 그럼 답 바로 쓰면 넘어가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뭔 말이야? 왼쪽은 2하고 x와의 거리야. 오른쪽은 2하고 4와의 거리야. 집중하세요. x와의 2와의 거리가 4와의 거리보다 더 작다 이거야. 찍어봅니다. 그래서 아까 뭐가 나왔어? 3이라는 위치가 나왔지. 3 왼쪽 찍어보고 맞는 말인가 확인하고 3 오른쪽 찍어가지고 맞는 말인가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거리가 얘가 더 작다는 말은 이쪽에 가깝다 해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해가. 이거의 해가. 됐습니까? 그럼 이거 해도 바로 나오겠죠. 4, 8이 되니까 우리 해는 6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공통범위.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이게 4, 2, 4, 2, 4, 8이 아니라 A, B, C로 나올 수도 있어요. A, B, C. 다시 말해서 A, B, C의 위치가 판단이 돼야 됩니다. A, B, C 위치가 판단이 돼야 우리는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A, B, C 위치가 A, B, C가 된다면 이 문제 해는 X는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고. A, B, C 위치가 나오면 똑같아요. A, B, C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겠죠. 기본 문제야. 생각할 거리도 없어. 이 문제를 굳이 정의로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래프로 가서 푸는 것은 약간 낭비. 그래프로 풀지 말란 소리는 아니야. 낭비라고 해. 38번 보겠습니다. 38번은 자 부등식에서 우리가 부등식에서 생각할 거는 얘를 대수로 풀 수도 있고 얘를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대수로 풀어주고 얘를 쉽게 푸는 방법 한번 알려줄게요. 자, 기본적으로 부등식은 양수는 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나눌 때. 맞나요? 이 절대값은 뭐야? 양수죠. 물론 절대값이 양수는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죠. 정확하게는.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면 만족하네요. 다시 말해서 x는 n이라는 해를 하나 찾았어. 그런데 절대값 x-n이 양수일 수도 있잖아. 0 아니면 양수지. 양수면 어떻게 하면 돼? 필요 없지. 다시 말해서 x는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자연수 x의 개수가 얘는 몇 개? 9개. 근데 몇 개라 있어? 10개라 있으니까 n은 10보다 큰 놈. 바로 떨어졌네. 그래서 최소값 이렇게 해서 10이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그냥 대수로 푸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는 식을 봤을 때 어떻게 풀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건지에 대한 고민을 잠깐만 하면
어떻게 풀어서 너희들이 식을 부동식을 등식이든 부동식을 봤을 때 좀 쉽게 푸냐면 이쪽에 대한 그래프가 잘 보이면 그래프 해석으로 바로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꽤나 많이 나오는 그래프야. 어떤 그래프냐면 인수분해가 되고 x절편이 보이면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인수분해가 돼 있으면서 x절편이 보이면서 절대값이 포함된 것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래프니까 바로 그릴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첫 번째 어떠냐? x가 n보다 작을 때가 있고 x가 n보다 클 때가 있겠죠. n은 관계없으니까 크다 쪽에 붙였고요. x가 n보다 크다 하면 이 절대값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그대로 그려지겠죠. 얘는 뭐야? 그대로. x n보다 작으면 얘가 뭐가 돼? 음수가 되겠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마이너스 단다는 소리 무슨 말이야? 위아래가 바뀌었습니다. x축 대칭이 되는 그래프야. 요건 부연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알겠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식 보자마자 그래프의 모양을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프가 지금 두 개를 그릴게. 두 개 그린 이유는 9하고 n하고 누가 큰지 몰라서 두 개를 그린 거야. 하나는 9n, 하나는 n9 이렇게 될게요. 그러면 어떻게 그린다고? n보다 큰 거는 그대로, n보다 큰 거는 그대로, n보다 큰 거는 그대로. n보다 작은 애를 쓴다고? x축 대칭되게 그림 푸는 거예요. x축 대칭되게. 이게 그래프가 바로 나와야 돼요. 계속 볼 거야. 요 그래프는 계속 볼 거라고 해. 알겠죠? n보다 큰 건 그대로, n보다 작은 것은 뒤집어서 그릴 거다. 마무리하러 갑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는 여기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얘는 몇 개야? 자연수가 여기 자연수 몇 개? 9개. 얘는 몇 개? 여기가 9개, 여기가 1개 더 있어. 얘가 10개. 이 그림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n은 뭐가 돼? n은 일단 9보다 크겠다 이거지. 같은 건 왜 안 했냐? 같은 것도 해봐야 되네 원래. 같은 건 어떻게 돼? 9하고 n이 똑같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오른쪽은 이대로, 왼쪽은 이대로 9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쪽 그래프가 맞는 말이고 결론적으로 n은 10보다 9보다는 커야 되겠죠.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0보다 크다. 최소값은 10이 되겠다. 어떻게 보면 좀 빨리 푼지는 이해되겠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혹시 이걸 설명하려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설명하면 돼요. 됐죠? n보다 클 때 이 그래프, n보다 9보다 작을 때 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만족하는 얘다 이렇게 해서 풀면 나오겠습니다. 계속 아직은 고동상 과정에서는 그래프가 많이 등장하진 않았어요. 그래프 지금 2차 함수밖에 없었어요. 2차 함수 있고 그 다음에 2차 부동식 풀 때 2차 함수 그래프를 2차 방정식 풀 때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많이 풀었다. 요 정도밖에 없어. 근데 2학기 때부터는 함수가 들어가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수원, 수토가 뭐 그래프, 미적 다 그래프야. 그러면은 요런 식의 형태는 많이 등장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고 바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 하나씩 배울 때마다 아 그래프를 이렇게 빨리 그리면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41번 이거 해가 1, 2야. 이거 해를 구하시오. A, B, B, C, C, A 해가 1, 2야.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얘가 2차 부동식이니까 일단은 얘가 0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 0보다 크다인데 사이 범위가 나왔으니까 A 플러스 B가 뭐가 된다? 0보다 작다는 게 돼야지. 0보다 작다는 게 돼야지 크다가 사이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가 1이다 2다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근각에서 관계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 뭐 어떻게 풀어도 돼? 아까 어떻게 풀어냈어? 부등식. 등식으로 풀면 돼, 이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 등식이면 어떻게 풀어? 그래프 굳이 그리지 않고
뭐로? 근과 계수와 관계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식 이해됩니까 지금? 나는 위치 판단 안 하고 이것만 물어봤잖아. 끝값만 물어보면 방정식은 풀어도 된다고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3이고요. A 플러스 B분의 C 플러스 A는 2예요. 그러면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니까 우리는 다 풀 수는 없어. 관계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 B, C가 다 한 문자 A로 다 표현이 될 거야. A 날리고 풀면 알파, 베타 바로 나옵니다. 알겠어요?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게 지워졌고 이게 지워졌어. 이게 지워지고 헤르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제 뭐가 돼? 방향성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되면 방향성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등으로 풀면 너희들이 정확하게 못 풀어 이제. 끝값만 물어봤으니까 등으로 풀 수가 있는데 해는 하면 방향이 지금 사이범인지 바깥범인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 자체를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A, B가 이제 음수인 것이 나옵니다. 부호까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45번. 조건을 봤더니 식이 다 똑같이 생겼네 거의. 똑같이 생겼지? 다시 말해서 요런 생각을 하자. 자, 2차 부등식을 푸는데 선생님 거의 말하는 게 다 그래프밖에 없네. 거의 그래프란 소리야. 이게 문제 풀이 해석이 다 그래프적 해석으로 풀면 부등식이 쉬워진다 이 말이야. 알겠죠? 얘를 FA라고 하면 얘가 뭐가 돼? 얘는 뭐가 돼? 얘를 FX라고 하면 얘는 FA잖아. 얘는 뭐야? FP가 되겠지. 이게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2차 함수가 FA가 FB가 같다. 뭔 말이죠? 축이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얘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굳이 축 몰라도 되는 하는데 그래프 그리면 축이 바로 나오게 돼 있어. fx 그래프야. FA와 FB가 같다는 말은 FA가 FB가 같아. 그럼 여기가 A가 작다 했으니까 여기가 A 이런 상황이라고. 그 상황 해보니까 축이 보이는 거야. 식으로 뭔 뜻인지 모르면 그래프 그려보면 그 말이 바로 보인다고 해. 됐어요? 그럼 이 식이 fx가 얘보다 fa보다 더 작은데 얘네요. a부터 b까지네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본인이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면 본인이 생각한 틀하고 선생님이 말하는 틀이 핀이 같은지를 계속 머릿속으로 복기를 해야 돼. 그래야 실력이 들어요.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말을 잘 안 놓칩니다.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약간 미세한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 진짜 잘하는 애들. 그거 하나가 100점을 만나면 만나요. 공부 못하는 애들 있잖아. 등급에서 다랑다랑 1등급에서 2등,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건방진 애들이야.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틀리면 실수라고 말하고. 실수 없어요. 모든 결론은 본인의 과정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고 다 실력적인 내용이야. 본인이 2 더하기 3을 4로 썼어. 이건 실력인 거. 평상시에도 그런다는 소리야. 플러스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달라졌어. 이건 평상시에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등호가 양쪽에서 이항할 때 부호가 안 바뀌어 막. 부등호 방향을 바꾸질 못해. 이거는 평상시에 본인이 그랬던 모습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평상시에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습관을 좀 고쳐줘야 됩니다. 문제 푸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씩 바꿔줘야지 이게 쌓이고 쌓여야지 다음에 실력이 느는 거야. 이런 애들이 있어. 다음에 수원하다 보면 고동상을 다 까먹은대요. 이거 뭔 소리야. 고동상을 까먹었는데 수원 어떻게 하겠어. 할 수가 없어요. 고동상의 모든 문제풀이가 다 들어있습니다. 연산적인 내용들이 고동상에 들어있어. 고동상이 두텁지 못한 친구들은 올라가더라도 발전이 없는 이유가 연산이 안 돼. 고동상의 모든 연산의 기술들이 다 들었어요. 고동상하고 고동하로 넘어가면서 뭐가 다냐면 그래프에 대한 해석들이 거의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동, 그러지? 함수 기본적인 특징, 1대1 함수, 역함수 이런 내용들이 다 들었어. 그 바탕으로 수원 수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고동하를 까먹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수원, 수투. 수투 가면 다 함수 갖고 노는데.
지금 하나씩 설명을 할 때 본인이 하나씩 집어 넣어줘야 돼요. 건방 떨면 안 돼. 이해됐습니까? 지금 건방 떨 때가 아니야. 내가 평상시에 시험 보는데 한 5번 시험 보면 한 번 하나 틀릴까 말까 해. 그럼 내가 봐주겠어. 그거는. 그런 애들도 수능 시험 보면 100점이 잘 안 나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거의 다 100점 맞았어. 한 번 하나 틀릴까 말까 해. 하지만 그 수능 장감도 다릅니다. 이해돼야 돼? 평상시 100점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시험장 갔을 때 100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물론 학교 시험은 학교마다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100점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어떤 학교는 100점이 쉽게 나오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80점만 나와도 100점 같은 점수가 나올 수는 있어. 하지만 상대평가는 똑같이 반영되니까 상대적으로 잘해야 되려면 자기 실력을 키우는데 노력을 해야 돼. 이 문제를 봤을 때 받아들이는 첫 번째 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 얘기를 들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풀었는가가 제일 중요해. 1차적으로. 뒤에 가서 더하기 빼기 2 더하기 3은 3보다 커. 선생님 등호 잘못 썼는데 요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다음에 기억도 안 나. 이런 것들은. 그럴 거 아니야. 어차피 자기 스스로 연산할 거 아니야. 이것은 도움이 돼. 연산하는데 선생님 이상하게 연산을 했어. 왜 저런 식의 연산 방법을 쓰지? 요거는 공부가 돼. 알겠나요? 제일 중요한 프로세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식을 적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요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문제를 보는 순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야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거라고. 안 그러면 복잡하게 풀고 안타깝게 틀려. 시간 투자하고 틀려. 이게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야. 시간 투자해서 맞으면 내가 봤을 때는 세모야, 세모. 시간을 많이 써서 맞으면 세모밖에 안 돼. 시간을 적게 써서 맞아야 정확하게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어차피 우리가 시험지 문제를 풀면 무조건 어려운 문제, 2-3문제 나올 수밖에 없어. 변별력에서 일단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문제까지 누가 빨리 오류 없이 도달하냐가 핵심이야, 일단. 빨리 도달한 친구들만 그 문제를 건들 수가 있어. 시간 부족해서 못 풀어. 이건 실력이 부족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시간이 왜 부족하겠어. 앞에 해석을 똑바로 못했거나 연산하다가 뭔가 뭐 삽질했겠지. 야, 아무것도 없어. 선생님 설명 안 하고 보면 딱 찍찍찍 그려서 끝. 이래 되는 거야. 해석이 되면. 없잖아. 요거 하나 그려놓고 답 끝나잖아. 요거 하나 그려놓고 답 끝난다고. 40번대. 51번입니다. 제발 활용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좀 노력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사실 중학교 때 끝났어야 돼. 아직도 질문한다는 소리는 둘 중에 하나야. 활용 문제를 나는 읽기가 싫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활용 문제를 내가 이거 풀어 해치할 수가 없다. 식적으로 넘어올 수가 없다. 알겠어요? 한 번만 해줄게요. 잘 보세요. 남녀의 비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언제 나왔냐? 4월 회원수 260명 미만. 남녀의 비는 2대3. 5월 회원수 5월에 남자 회원보다 여자 회원이 2배 더 가입을 했어. 5월 말 현재 남녀의 비는 5대8. 현재 회원수는 320명이 넘었습니다. 이 말을 내가 문자로 놓고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 알겠어요? 쓰면 아주 쉬운 문제야. 단 여기서 어떤 것이 있냐면 뭐가 있냐면 일단은 크게는 4월이 있고 5월이 있고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발생했어요. 변화가 발생했고 거기에 남자 여자의 성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인원수가 있고 느낌이 아하 얘를 표현을 잘 해야겠다. 이게 도식화야. 표화시킨다. 그림으로 나타낸다. 알겠죠? 뭐가 있어? 남녀가 있었고 4월에서 5월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4월 5월로 변화가 있었고 거기에 남자 여자가 있고 전체가 있다. 문장을 딱 읽으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겠다는 게 생각이 돼야 돼. 이거는 이제 연습적으로. 저기 밖에 가면 복사기 옆에가 있어. 너 이름 적어가자. 그거 하나 풀어.
자, 그러면 여기 있다.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남녀의 성비가 2대 3이었어요. 2대 3, 2A, 3A. 그럼 여기는 5A. 여기는 뭐야? 260명 미만. 그냥 그 기호로 쓰는 거야, 아직은.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 남자 회원보다 여자 회원이 2배 더 가입을 했어. 2배 더 가입했어. 여가 EX, 여가 X. 해가지고 여기는 뭐가 돼서 2A 플러스 X가 됐는데 여기가 5대 여기가 3A 플러스 EX인데 8. 얘는 얼마야? 그래서 13B인데 얘는 320명이 넘었다. 식이 다 나왔어요. 두 개의 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A가 260보다 작다가 있고요. 13B가 320명을 넘었다. 이상 초과가 있네요. 문자가 3개고 식은 2개야. 됐습니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활용 문제에서 우리가 함정을 팔 때 뭘 많이 파냐면 여기에 있는 문자들은 다 자연수입니다. 0은 조심해야 되고. 그 문제를 내가 풀어놓는데 답이 안 보여. 안 보이는 순간 자연수 조건입니다.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어라 이 말이야. 알겠죠? 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서 x 제거하면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그럼 안 되면 다음 56번. 자, 56번 부동식, 연립 부동식. 정확하게 안 나왔어. 범위. 범위 모든 x 연립 부등식. 식이 똑바로 안 나왔어. 됐습니까? 차이점은 거의 같습니다. 차이점은 위에는 범위가 주어졌고 얘는 전체 범위고. 알겠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연립 부등식 문제는 이 식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소리거든. 안 나왔다는 소리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석하자? 그래프로 해석을 하자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그래프 여가 1번 그래프, 요놈이 2번 그래프, 요놈이 3번 그래프. 1번 그래프가 제일 아래에 있고 2번 그래프가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그래프가 가장 위에 있다 이거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범위가 나온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딴 거 보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야. 이렇게 돼 있어야 이 말이겠죠. 됐지? 그러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 내려오더라도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오고 밑에 있는 그래프로 올라가더라도 여기까지밖에 못 내려가. 위에 그래프는 최소값이 나올 거고 아래에 있는 것은 최대값이 나올 거야. 그래서 B-A의 최소값이 나온 이유는 그거다. B의 최소, A의 최대. 뭔 알겠나요?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는 요점 지날 때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접선일 때. 기울기 잠깐 맞지는 않습니다. 좀 더 틀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마찬가지 59번도 마찬가지. 얘는 모든이야.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위로 볼록 제일 밑에 있고 얘는 아래로 볼록 제일 위에 있고 가운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직선이 한두 개가 아니네. 됐어요? 아직은 해석 조금 덜 했어. 우리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확실히 나왔으니까 두 개의 위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개의 위치 관계를 알아보니까 두 개가 접해 있는 상황이야. 두 개가 접해 있는 상황이야. 다시 말해서 접해 있는 상황에 두 개 사이를 지난 직선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점을 구해보니까 1,4야. 위치 관계 얘랑 연립해서 푼 거야. x값 1이 나왔어요. 그래서 1,4라는 접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뭐 알아내면 돼? 기울기 알아내면 끝나는 거죠. 자, 기울기 2차 함수 공부할 때 연습 좀 했습니다. 자, 얘가 아래로 볼록, 얘가 아래로 볼록. 축이 얼마인가요? 2분의 1이죠. 얘는 x가 얼마야? 1이죠.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하면 뭐라고? 2x라고요. 그러면은 미분하면 뭐라고? 2x에 얘를 0으로 본 거야.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2분의 1 넣으면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나온다. 생각할 수 있겠죠? 단답에서는 쓰자 이거고 서술에서는 답 한 별씩 M이라 넣고 해. 볼 수 있겠죠? 끝났어. 1. 너무 간단한 문제야. 우리가 아는 걸 이용하면. 60번. 자, 60번 문제는 사실 그림이 주어지면 안 됩니다. 그림이 주어짐으로써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그림을 가지고 얘를 때려 맞추려고 그래. 됐어요? 보통은 문장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게 맞아요. 문장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보고 문장을 때려 맞추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문장을 보면서 그림이 잘 안 떠오르니까 있는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할 거야. 근데 문장이 우선입니다. 문장을 읽다가 그림 이상하다라고 보시면 되면 그림이 잘못 그려진 겁니다. 문장을 읽다가 봤더니 P의 위치가 P의 값이 나오질 않았어요. 현재 문제 그래프는 P가 여기라고 나왔어. 그래프. P가 지금 양수입니다. Y절편이. 그럼 축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P니까 음수. 맞게 그려준 거야. 근데 P가 양수란 말이 없어. 읽어봐도. P가 음수일 수도 있다 이거지. P가 음수이면 이렇게 된다고. P가 음수이면 아래쪽에서 만나고 축이 오른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래프 자체는 요 그림 아니면 요 그림 두 가지 이해된다 이거지. 요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 근데 얘를 줌으로써 너희들이 헷갈린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P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쌤은 지금 P가 양수일 때만 풀 거야. 대칭적으로 나올 거니까 뭔가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조금 전에 해석했던 거야. F하고 G가 0보다 같다는 것은 G가 더 큰데 는 어디야? 여기. 둥호 조심하시고. 둥호 들어갑니다. 여기에가 정수가 10개가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10개. 0부터 들어갔지. 0부터 얼마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9까지 들어가야겠지. 축이 얼마라고? 현재 우리는 첫 번째 P가 양수인 상황을 얘기를 하는 중이고, 축이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얘가 마이너스 9까지 들어가게끔 하고 마이너스 10은 안 들어가게끔 해라.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9까지 해야 된다 이거죠. 요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둥호. 얘가 둥호가 있으니까 둥호 있는 데까지 들어가겠죠. 이해됩니까? 0부터 마이너스 9까지 해야지 10개잖아. 마이너스 10이 들어가면 11개가 돼. 둥호 작업 조심하시고. 마이너스 9 하면 B가 얼마가 되냐? 18부터 20까지가 되겠다. 둥호 여기. P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P는 현재 이 문제에서는 18하고 19가 되겠어. 사실 정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범위가 일단 중요한 거고. 알겠어요? 반대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조심해야지. 이거 뒤집히면 마이너스 20부터 P가 마이너스 18까지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네요. 대칭적으로 한다면. 좌우가 부호가 바뀌어야겠지. P가 음수니까. 이런 답이 나와서 최대값 최소값은 정수 조건에서는 19, 19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62번. 자, 62번 A가 1보다 작다, B가 1보다 조건이 다 똑같네요. A, B, C는 똑같아요. 대칭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식을 보니까 약간 비슷해. 그렇지? 보통 이제 이런 비슷한 식들은 차근차근 해봐라 이거야. 차근차근 하다 보면 연결이 되는 문제가 비슷한 문제는 전혀 별도로 나오는 것도 있긴 합니다. 따로 풀고 풀라. 근데 식을 보면서 아하 이거는 조금 연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과거 모의고사형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억, 니은, 디귿 연결이 돼야 돼. 보통. 그러면 1번식을 보고 2번식을 봤어요. 1번식, 2번식을 봤더니 식이 같아요? 달라요? 이 식하고 이 식은 같다? 다르다? 두 개씩은 같습니다. 두 개씩은 같아. 됐나요? AB 더하기 1이 A 플러스 B보다 크다. A 땡 더하기 1이 A 더하기 땡이다. BC가 됐어요? 그러려면 BC가 조건이 똑같아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A 곱하기 B가 A, B가 1보다 작다. 맞는 말이지? A, B, C도 1보다 작다. 맞는 말이 되겠죠? A가 1보다 작다고 절대값이. 절대값 1보다 작은 애와 절대값 1보다 작은 애를 곱했어. 그렇지? 그럼 절대값 1보다 작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러면 기억하고 니는 똑같은 식이니까 똑같은 말이야. 기억이 맞으면 니은도 맞는 거야. 알겠나요? 디귿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여가 1이었는데 얘는 2야 2. 그럼 여가 2가 아니란 소리지 원래. 여가 2가 아니라 누구란 소리야? 원래 1이었단 소리입니다. 1은 아니고 이거 연결시켜서 위에 식 대신에 A 더하기 BC를 넣었단 소리고 플러스 1 이거 자리에 이거 넣었다 이 말이죠. 다시 이거 자리에 B 더하기 C를 넣었단 소리죠. 이거 자리에 이걸 넣었다. 이해됩니까? 돼 안 돼? A, B나 B, C나 C, A나 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조건이니까 간단하게 끝났네요. 3번. 책에서는 3번이 꽤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인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좀 간만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반올림이라는 단어 나왔어. 반올림. 얘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이 값이 나왔다 있지. 반올림.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다는 것은 일단은 1의 자리까지 나왔다는 소리고 그러면 이것이 결과잖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 첫 번째가 뭐냐면 1 플러스 4x가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에요. 1 플러스 4x는 정수가 된다. 1 플러스 4x가 정수가 된다는 말은 x가 4분의 정수란 소리죠. 그러지? 그러면은 물론 전체가 정수는 아니지만 4분의 정수니까 4분의 0, 1, 2, 3, 4 이런 것만 집어넣는다 이거지. 생각하겠다 이거지. 이것만 생각한다는 소리는 문제를 대입해서 풀겠다라는 생각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야. 정수 조건하고 똑같다고 생각.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나왔다는 것은 식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그다음부터 대입을 하겠다 이거야. 물론 우리가 범위를 구해가지고 그 안에 정수 세는 방법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범위를 잘 못 구하겠다 싶으면 일일이 더 대입을 하겠다 이 말이야.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해석 안 한 게 뭐 있어? 반올림에 대한 해석을 안 했습니다. 반올림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반올림 식을 쓸 줄 알아야지. 예전에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과정에서 배웠는데 잘 보세요. 너희들 좀 이해하기 편하게끔 선생님이 수직선 하나 그렸습니다. 뭔 그림이냐면 여기다가 내가 방울토마토를 떠쳤어. 그럼 얘가 떼굴 때를 봐서 여기에 멈췄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 멈춘 자리가 1 플러스 4x야. 떨어뜨린 자리가 지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야. 반올림이 한 거야. 반올림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얘가 정수, 얘가 그 다음 정수. 얘는 반칸.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누가 움직여? 얘가 움직이지. 얘가 고정이고 이 고정값에 대해서 절반만큼 뒤에 있고 절반만큼 앞에가 얘가 움직인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식은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라는 위치는 1 플러스 4x보다 2분의 1만큼 뒤쪽에 1 플러스 4x보다 2분의 1만큼 앞쪽에 사이에 있다. 해석됩니까? 됐어요? 단 이쪽은 우리는 약속을 했어. 이쪽이 걸리면 올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좀 많이 나오다 중학교 때부터 잘 안 나온 식이야. 반올림 식이. 올리면 좀 나오지. 내리면 나오지. 가우스는 내림이야. 얘는 반올림입니다. 반올림, 반내림. 이런 내용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식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은 들겠네. 연립 부등식을 풀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하나만 보여줄게요. 오른쪽 걸 보여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분의 357 0보다 작다. 여기까지는 써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써놓고 인수분해가 안 되네. 당황하겠지. 그럼 이제 근해 공식 넘어가지고 뭐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루트 값이 떨어지겠지. 근데 우리가 루트 값이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답은 누구야? 여기는 x는 얘잖아, 얘.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생각할 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나는 문제를 풀 때 대입적인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겠다 이거야. 이게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문제를 풀 때도 대입적인 생각을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값들이 나올 거냐. 너무 많이 나오면 범위를 푸는 게 맞아요. 이 순간 만약에 이 근해공식 가서 못 푼다는 거 아닙니다. 못 푼다가 아니야. 힘들다야.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정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해야 돼. 4x, 4x 한쪽에 몰아줘. x, x, x 다 있으면 힘들잖아요. x 같은 거 몰아줄 수 있으면 몰아준다 이거지. 안 그러면 2차 직선 해석하기 좀 더 힘들어요. 4x, 4x 몰아줘. 그래서 제 해석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5x 몰아주고 수는 여기 있는 수와 여기 있는 수가 다르기 때문에 몰아줄 수는 없어요. 그냥 수는 그냥 너 딴 양쪽으로 쪼개줘. 그러면 2분의 1, 2분의 5고요. 여기가 2분의 7. 요게 지금 식을 간단하게 내가 정리한 거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식을 넣어서 설명하면서 적었지만 얘 그냥 하나 적어주고 식 두 개만 적어주고 이제부터 여기다가 뭐 할 거다? 대입할 거다 이거지. 왜? 예. 알겠나요? 그러면 요 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봤더니 그래프를 가운데 그래프가 지금 쉽게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그래프가 쉬워야 돼. 여기가 0이가 얘가 5야. 너무 잘 보세요. 왜 쉽냐라는 생각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가 5야. 계산하기 좀 힘들어. 여기를 예를 들어 살아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 요 간격이 이겠지. 요건 얼마야? 4겠지. 이 간격이 4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차 함수에서 했어. 여기서까지 4야. 여가 3이야. 그럼 여가 얼마야? 9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5잖아. 여기는 한 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칸 올라간 거라고. 뭔만 이해됩니까? 근데 이 문제는 잘 보세요. 2분의 5부터 7까지. 2분의 5는 아까 여기가 얼마였어? 5칸 정도 차이 난다겠지? 원래 더 납니다. 좀 더 나올래? 2분의 5는 2.5고 여기는 2분의 7은 3.5야. 2분의 5는 이 정도 2.5. 2분의 7은 3.5야. 아까 선생님 잠깐 언급한 이만큼이 5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칸이야? 한 칸이잖아. 근데 여기가 몇 칸이야? 한 칸이지. 그 한 칸에 있는 x는 얼마 돼도 안 나 이거지. 4분의 n이 몇 개 없다 이 말이야.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몇 개를 집어넣을 거야? 3개 집어넣어야 됩니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 알겠지? 자, 여기는 5와 4분의 1이고 여가 0과 마이너스 D로 가니까 이쪽이 좀 편하겠네요. 그럼 우리는 뭐만 대입하면 된다? X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만 대입하면 확인 작업 끝. 됐지? 가능성은 지금 5니까 여기에 가능한 것은 느낌상은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해되죠? 얘가 5칸일 때 4등분 된 거니까 얘가 한 칸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자, 합은 쉽습니다. 합은 너무 쉬운 것이 왜 합이 너무 쉽냐면 얘 여기하고 여기랑 대칭적으로 있겠지. 그럼 요놈의 2배. 이쪽에 하나 있으면 이쪽에 하나 5고요. 2개 있으면 답은 10이에요. 알겠어요? 됐어요? 합보다는 값을 구하라는 게 좀 더 현실적인 거야. 값 구하라면 여기 구하고 대칭적으로 구하면 되겠죠? 2분의 대칭적으로 둘 다 구할 필요 없지. 이쪽 구하면 축이 2분의 5가 나왔으니까 대칭적으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65번. 자, 크다가 이미의 실수에 대하여 모두 성립합니다.
항상 크다, 크다, 크다. 부등식 연립이 잘 안 됩니다. 등식은 연립할 수 있지. 가간법 사용할 수 있지. 다음 부등식은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 크다, 크다, 크다는 이쪽을 다 더해도 큰 건 사실이잖아. 이건 할 수 있어요. A가 B보다 크다, C가 D보다 크다는 A 더하기 C가 B 더하기 D보다 크다.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업 한 가지는 다 더할 수 있습니다. 다 더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해볼 수 있다지 이렇게 하라 이 소리는 아니야. 여기까지 해볼 수 이거는 해볼 수 있다. 근데 얘가 항상 성립한다 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지. A가 양수, B도 양수, 양수. 이거보다 크다. 이거 당연한 말이네. 이건 당연한 말이잖아. 부정방정식. 절대 부등식. 당연한 말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야? 요 상황이네, 요 상황. A가 양수이면서 판별식에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B가 양수이면서 C의 제곱 마이너스 A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C가 양수이면서 A제곱 마이너스 B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똑같은 말이네. 다 더할 수 있다겠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보다 작다. 무슨 말이 본식이네. 이 곱에서 완전 제곱식 3개 나오겠죠? 됐죠?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까 A나 B나 C가 같은 식이 되겠네요. 한번 이해됩니까? 다음 66번. 자, 다음은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거야. 그래서 식을 봤더니 내가 아는 식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식이면 어떻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는 두 자리라고 했는데 선생님네는 뭐 5, 7, 8, 9 이거 넣어볼게요. 넣어볼게요. 차근차근 생각하는 거야. 이쪽이 어려우니까 이쪽부터 해석하자. n을 집어넣습니다. 15는 안 왔어요. 그럼 578.9 가우스를 씌웠어요. 뭐가 돼? 578 10을 곱했어요. 뭐가 돼? 5780이 되네요. 얘는 57899 빼기 뭐야? 요거 말하자는 소리네. 그래서 이 식의 의미는 n의 1의 자리 숫자입니다. 이랬습니까?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이거야. 내가 모르면 하나 예시를 넣어가지고 유력화해야 돼요. 얘가 의미하는 게 이거구나. 맨날 보는 식들이 아니니까.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게 바꾸면 이 정도는 바꿀 수 있어요. 조금 다르게. 그럼 요는 12자리까지 수입니다. 12자리까지 수 89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 문제는 좀 다르게 가면 100이 아니라 5나 3이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건 진법, 5진법, 3진법인데 그 문제는 좀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십시오. 10하고 100 정도만 알아두면 그래도 풀어낼 수는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64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건데 부등식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도록. 좀 이상하지 않냐? 뭐가 이상해? 이 부등식은 마치 x에 관한 부등식처럼 보여. 근데 얘는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사기친 거야. m의 값이 관계없이 정립한다는 것은 식을 뭐로 정리해? m으로 정리하라는데 x로 정리해놨어. 잘못 정리한 거야. m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x로 정리한 건 잘못 정리한 거야. m으로 정리하면 m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나올 거야. 똑같은 풀이가 됩니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요거 설명하려고 했는데 자, 오늘 시험지 너희들 보는 애들 중에 봤던 친구들 중에 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얘기거리가 좀 될 수가 있는데 보세요. 자, 잠깐 도형 중에 우리가 도형 넓이 구할 때
어떤 도형이 제일 많이 나오면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삼각형의 넓이는 뭐냐 그러면 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나누기 이렇게 하겠지. 두 변과 사이각 2분의 1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 실전 문제 풀다 보면 그런 식은 거의 다 안 씁니다. 뭔가가 다른 방법이 더 필요하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됐어요? 첫 번째, 닮음을 이용합니다. 닮음, 비를 이용하는 거야. 됐어요? 뭐 예를 들면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둘러싸인 A, B, O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선을 하나 그어 가지고 넓이를 2등분 한대요. 3등분 한대요. 이해됩니까? 얘를 2등분 한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넓이 대 이 넓이가 몇 대 몇? 1대 2가 된다고요. 넓이가 1대 2는 길이는 몇 대 몇? 1대 루트 2배. 1대 루트 2지. 다시 말해서 요놈을 기준으로 간다면 얘는 루트 2분의 a가 되는 위치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넓이를 구할 때 닮음 도형이 꽤 많이 보이는 닮음 도형이 너희들이 잘은 못 볼 수도 있는데 요 도형도 꽤 많이 중학교 때는 많이 봤어. 요 도형 닮음이죠. 됐습니까? 두 번째, 사실 첫 번째보단 두 번째가 먼저 나오는 건데 넓이의 b를 이용하는 거야. 넓이의 b. 그지? 넓이의 b를 이용하는 거에 뭐 이런 내용이야. 우리가 자 그럽시다. 여가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가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 B를 지나는 직선 위에 A, B에 대해서 내분점을 찍었고요. 외분점을 찍어가지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넓이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정확하게 어떻게 푸는 게 제일 빠르자면 OAB의 넓이를 먼저 구합니다. OAB의 넓이를 구해. 그러면 OAB 삼각형하고 OPQ의 삼각형이 두 개가 높이가 일치를 한다고. 다시 말해서 AB의 길이와 PQ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시를 들면 지금 AB를 2대1 내분 P 외분 Q 구해볼게요. 삼각형 OAB를 나는 S라 놓고요. 그러면 2대1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2대1을 찍어봐요. 2대1. 그 다음에 얘가 2대1이죠. 그럼 2대1이니까 요 길이 맞춰서 3칸. 그럼 요 삼각형은 몇 칸? 4칸. 원래는 몇 칸? 3칸. 그럼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S에 대해서 3분의 4가 답이 된다 이거지. 이렇게 풀라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과 평행한 선을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이런 문제는 안 틀리겠지. 뭐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여가 밑변이요 높이. 문제 될 게 없지. 삼각형이 뭐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이렇게 나왔어. 뭐 좌표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축과 평행한 선은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어요. 여기 이게 축과 평행한 선이에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또는 여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길이 또는 이 길이를 쉽게 구할 수만 있다면 이 길이 또는 이 길이를 쉽게 구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이를 뭘로 보고 얘를 밑변으로 보고 그럼 높이는 어디 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높이가 되겠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삼각형 넓이? 그래 안 그래? 이게 중학교 문제야 사실은. 뭐. 요런 삼각형 넓이. 그 뭐가 돼? 얘가 밑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 나누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가 조금 더 쉽게 구하는 거. 이제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거. 자, 만약에 근데 이러한 틀이 아니었어. 닮음, 그 다음에 넓이 B를 이용하는 건 이게 보이면 잘 보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어떠한 축과 평행선도 잘 보이는 경우는 잘 보여. 근데 이게 안 보이면 그때 당황해. 그때 당황하는데 그때 당황하는 때는 뭐냐면 사선식을 이용합니다.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내가 당황스러워. 그러면 사선식 가는 거야. 알겠지? 어떻게 푼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선식이야. 됐지? 사선식 중에 사선식의 기본 생각. 사선식 기본 생각은 얘의 넓이는 2분의 1 AD 마이너스 BC입니다. AD 뭐야 뭐 하고 있어? AD 마이너스 BC 절대값이야. 할 수 있겠죠? 원점일 때 AD 마이너스 BC 알겠죠? 원래 사선식 기본 뜻은 이건 아닌데 한 점을 항상 뭘로 보내려고 노력한다? 원점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됐어요? 그런데 원점이 아니야.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원점이 아니야. 그러면 요놈이 뭐가 돼? 요놈이 지금 P, Q고 여가 A, B이고 여가 C, D야. 그러면 사선식을 쓸 때 2분의 1에 A, B, C, D, P, Q, A, B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빼는 것이 사선식이라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식이 연산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럼 실수를 좀 더 하게 됩니다. 실수를 좀 더 하게 돼.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풀자? 얘를 어떻게 하자? 이동시키자 이거야. 얘를 어디로 이동시켜? 원점으로 이동시키자 이런 말이야. 원점으로 이동시키자. 얘를 이동시키면서 다 따라가겠지 이렇게. 엄마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러면 얘가 0,0이 되고 얘는 뭐가 돼? A 빼기 P, B 빼기 Q, C 빼기 P, D 빼기 Q 맞나요? 그런 점이 되니까 얘의 넓이는 2분의 1에 A 빼기 P, D 빼기 Q 플러스 B 빼기 B가 어디 있어? Q 순서는 관계없고 빼기 더하기가 하나 빼기 C 빼기 P 문자로 썼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실은 수로 쓰면 아주 간단합니다. 수로 쓰면 아주 간단해. 알겠죠? 자, 여기에 y는 x 대칭인 게 많이 떨어져요. y는 x 대칭. 마찬가지로 y는 x 대칭의 원점을 지난다고 하면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삼각형이 A, B이면 요놈이 B, A가 되겠네. 그럼 요 넓이는 뭐가 돼?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끝. 됐나요?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까지 돼요? 얘가
평행 이동을 했어요. P, Q 여기가 요놈 이동 한번 시켜볼까? 요놈은 이렇게 한번 이동시켜볼까? 그럼 얘가 뭐가 돼? A 플러스 P, B 플러스 Q B 플러스 P, 맞아? A 말이 안 되는데 맞나요? B 말이 안 되는데 0,0이 P, Q로 갔어. 아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돼 지금. A 아니다. B 플러스 P, A 마이너스 Q가 플러스 Q가 맞아요? 맞죠? 0, 0이 P, Q로 갔으니까 PQ, PQ 다 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요건 이해되지? 어려운 말 아니야? 그럼 문제는 뭐가 나와? 이게 나온다는 소리잖아. 이게 나오면 요 놈을 이렇게 가자는 소리잖아. 그럼 얘를 어디로 보내? 0,0으로 보내듯이 여기서 뭐 하면 돼? 요 놈에서 요 놈 빼면 A, 요 놈 빼면 B, 요 놈 빼면 B, 요 놈 빼면 A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에 무슨 선이야? 얘가 기울기가 1인선 위에 있으면 우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넓이를 좀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됐어요? 예시 한번 해볼까? 뭐 간단히 해보자. yx 얘가 5,5 얘가 3,1 얘가 1,3 넓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2분의 1에 얘가 원점이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5를 뺀다 이거지. 여기서 5를 뺀다 이거지. 여기서 5를 빼면 어떻게 돼? 2죠 2. 요놈에서 요놈 빼고 요놈에서 요놈 빼고 다시 말해서 5에서 1을 빼도 되고 1에서 5를 빼도 되고 제곱할 거니까 3에서 5를 빼서 제곱 빼기 1에서 5를 빼서 제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3,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1,5 그럼 넓이식이 바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용할 수 있겠니? 여가 0,0일 때 여기 위치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럼 바로 빼서 할 수가 있다. 기울기 1인선에 대해서 얘가 원점일 때 상대적인 요놈의 위치를 판단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도형이 어떻게 있든 간에 이런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됐어요?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인 것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x의 대칭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2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6이야. 그럼 요즘 얼마지?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뭐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y는 마이너스 x 그러면 5 마이너스 6,5가 되나요? 그러잖아 지금. 그러면 똑같습니다. 요놈이 원점이고 요것이
거리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을 뺐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6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우리가 넓이가 나오는 거라고 바로. 이 몇 번 연습을 해봐야 돼. 도형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한번 이거 됐는데 알겠습니까? 기본 사선식 했고요. y는 x,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칭인 놈들은 훨씬 더 쉽게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이거 말고 좀 더 고급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것이 이건데 실은 요거 2등분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요게 2등분 하는 어려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내 생각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좌표를 구하는 작업으로 가자. 물론 방법이 없다는 아니야. 방법이 없다는 아니지만 그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금 닮은 밀경우지 못한다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은 2등분 되는 것은 좌표 구하고 좌표 구해서 둘 중에 하나 쉬운 거를 가자. 이거는 요거 쉽겠네. 요 방법. 알겠어요? 그 방법 그냥 쓰자 이거죠. 알겠죠? 대신 좀 쉽게 보이는 것은 좀 쉽게 가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2등분 되는 것도 이렇게 해서 2등분 됐다고 하면 만약에 힘들면 요건 축과 평행하니까 쉽고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2등분 됐다고 하면 좌표 나오면 뭘 가자? 또 사선식으로 갈 수 있다. 넓이 구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사선식도 이용할 수도 있다 이거지. 한 점을 원점으로 보내라 이거지. 알겠죠? 모르면 나는 이런 식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넘어가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오늘 시험지 중에서 그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문제 읽어보면 지금 뭐가 있었냐면 1,1 BC가 있는데 AB가 2등변 삼각형, AC가 2등변 삼각형이고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이야. 그러면 얘가 중선을 그렸는데 얘가 원점이 됐다는 소리죠. 중선을 그렸는데 문제는 2등변 삼각형이니까 다시 수직이 됐겠죠. 다시 말해서 이 점은 요놈의 y는 x란 직선 위에 원점 대칭인 겁니다. 원점 대칭이니까 어떻게 하자? 요놈에서 요놈 뺀다. 요놈에서 요놈 뺀다. 제곱을 한 겁니다. AB를 나는 이용한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요것과 요놈이 원점 대칭이니까 A와 T가 같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써서 쉽게 마무리 지었다 이거야.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뭔 생각인지? 알겠어요? 나머지 그림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고 이번 주는 일단 자의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 자의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 거에 다음 시간에 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기 거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